8월 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60% 상승한 3198.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5% 상승한 798.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한조선, 캠퍼스앤, 썸에이지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의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내년부터는 관세가 상향되어 총 58%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전해졌어요. 에너지 저장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햇빛이 많은 날에는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으로 활용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LG엔솔은 이미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했으며 후발주자인 삼성 SDI와 SK온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을 토대로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 감소한 7,79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159% 증가한 490억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7%, 257% 높은 수치였는데요.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고 전동 공구와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났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관련 이익을 얻으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익은 니켈 재련소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한 투자 이익으로 3분기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조선 테마입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요도 반등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상반기에 주춤했던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벤처글로벌은 최근 사상 최대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발주 규모는 12척으로 총합 4조 5천억 원 수준이며 HD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등의 국내 조선사들이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조선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대한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대한조선은 KHI그룹 계열의 중견 조선사로 중형 및 준대형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HD현대마린엔진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캠퍼스에는 최근 특별한 악재 없이 이틀 연속 하한가에 들어가는 등 급락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던 가운데 최근 최대 주주인 DB투자조합의 특별관계자인 나노캠텍의 지분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캠퍼스N이 지분 매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캠퍼스N이 토큰증권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캠퍼스N은 최근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상품 개발을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썸에이지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썸에이지는 오늘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자산 매매 및
토큰증권 관련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써메이지가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가지 신사업 중에서도 특히 코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써메이지는 장마감 직전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박홍서 대표가 그만두면서 대표이사가 정기용 씨로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블루엠텍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 구매를 개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대한 국내 유통을 담당해온 업체 중 하나인데요. 마운자로의 유통도 시작하면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병행 유통을 통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기대감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임상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넥스틸은 주당 1,15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300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8월 20일입니다. 이어서 SK바이오팜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 증가한 1,76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61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추정치보다 각각 3%, 69% 높은 수치였어요.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가운데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웅제약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LS에코에너지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증가한 2,50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235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장 추정치보다 각각 3%, 69%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네오팩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네오팩트는 최근 경영 컨설팅 기업인 나이츠브릿지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거래 상대방은 밀드레드로 매각 금액은 123억 원입니다. 유동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NFC는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준일은 8월 20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9월 8일입니다. 한편 에머리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큐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이큐어는 최대주주이자 이전 대표이사인 최영건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중에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소는 15영업일 안에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넥스트칩은 언론을 통해 방산용 드론에 적용되는 비전 센서 칩의 개발을 완료하고 방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스트칩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축적한 비전 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어젯밤 엔비디아가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다보링크를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통신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감면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어요.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주파수 경매 권한을 획득했으며 국내 주파수 할당 로드맵도 이번 달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통신 섹터와 관련한 모멘텀들이 이어지면서 통신장비 수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일부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중공업,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동양철관, 4위는 대한조선, 5위는 HJ중공업, 6위는 NK,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카카오,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넥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조선, 넥스틸입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신규 상장한 조선기업이며 넥스틸은 배당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EV 첨단소재, 2위는 IA, 3위는 좋은 사람들, 4위는 인성정보, 5위는 블루엠텍, 6위는 캠퍼스엔, 7위는 신흥SC, 8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9위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10위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블루엠텍, 캠퍼스앤, 신흥SEC입니다. 블루엠텍은 마운자로의 사전 구매를 개시했다고 전해졌으며 캠퍼스에는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흥SEC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대한조선, 3위는 삼성 SDI,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SK바이오팜,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조선, 삼성 SDI, SK바이오팜입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신규 상장한 조선기업이며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SK바이오팜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블루엠텍, 6위는 DKT, 7위는 신흥SEC, 8위는 다날, 9위는 뉴로핏, 10위는 한종NCS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블루엠텍, 신흥SEC, 한종NCS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신흥SEC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종NCS는 전기차 부품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입니다. 블루엠텍은 마운자로의 사전 구매를 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